최악의 조건부 인가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너무 가혹하고 깐깐하게 굳이 불필요한 것들을 이제 좀 요구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변제율이 4.16%로 매우 저조하니까 조건부 인가 내리겠다. 개인회생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나도 조건부인가 대상이 아니냐, 뭐 조건부인가가 되면은 엄청난 불이익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조건부인가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건지 실제 보전권고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 조건부인가 예시인데, 변제계획안 10 기타 사항란에 해당이 있음으로 표시하고 아래 사항을 추가 기재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변제금을 모두 납입하더라도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 기타 사항이 해당 없음으로 체크되고 공란으로 넘어가는 게 일반적일 텐데, 조건부인가가 나오면 이 기타 사항란에 해당 있음 이렇게 이제 체크가 돼야 되고, 여기 이제 두 가지 의무가 나옵니다. 크게는 첫 번째로 재산 목록 제출 의무. 채무자는 변제계획안 인가 결정 후 매년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된다. 그리고 재산 목록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동 사유와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된다. 그리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된다 라는 거고, 변제계획안 수정 허가 신청 의무는 이것도 매년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및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국민연금 가입 증명원, 연금 산정용 가입력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다. 이거고, 핵심은 이거죠. 수입이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된 사용소득을 변제에 투입하는 것으로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무를 게을리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재산 제출, 그리고 두 번째로 소득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거고, 소득이 증가되면 변제금을 진행 과정에서도 올려라 라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조건부인가가 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뭐 변제계획안 10항에 있는 거는 마찬가지고, 아까는 이제 재산 목록 제출 의무와 이제 소득 신고, 이렇게 두 가지 의무가 나왔는데, 이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재산 목록을 내라는 말은 없고 소득 신고만. 서울회생법원이 무조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건 아니고 재판부마다 이제 다릅니다. 근데 서울회생법원의 특정 재판부는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제계획안 인가 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간 월 평균 소득을 신고한다. 그리고 어떤 자료들을 내는 건지는 여기 이제 이렇게 적혀져 있고, 인가된 변제계획에 기재된 소득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개인회생 신청해서 인가됐을 때 월 소득이 1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소득은 원래 매년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증가됐다고 해서 무조건 다 납부하는 게 아니라 100만 원 대비 30%니까 뭐 130만 원으로 증가했다 라고 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증가된 소득의 50% 이상을, 예를 들어서 30% 증가한 소득이 30만 원이다 라고 하면 그 중에 50%인 15만 원이 되겠죠. 요런 정도로 이제 또 조건부인가가 서울은 나오기도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이슈로 보여드릴 거는 의정부지방법원 사례인데, 이거는 이제 뭐 거의 최악의 조건부인가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너무 가혹하고 깐깐하게 굳이 불필요한 것들을 이제 좀 요구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한다는 점을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예 뭐 대놓고 변제율이 30%를 넘는 경우에는 이 작성을 면제하는데, 변제율이 4.16%로 매우 저조하니까 조건부인가 내리겠다. 이 변제계획안 기타 사항란에 해당 있음.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는 거고, 이제 아까는 소득신고를 매년 1회, 7월에 내는 거였는데, 여기는 1월달하고 7월달 매년 2회의 소득을 제출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3년 동안 내는 거면은 총 6번을 소득 관련 자료를 내라는 거죠. 그리고 재산 목록 제출 의무를 아까랑 동일하게 붙였습니다. 매년 2회에 재산 목록 제출해라. 그리고 재산 변동이 발생하면 변동 사유와 금액을 소명해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변제계획안 수정 허가 신청 의무. 그래서 매년 2회에 마찬가지로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제출하고 증가된 가용소득을 변제에 투입해라. 다른 의무 또 붙였어요. 이직 등 신고 의무. 직장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업자 등록하는 경우에는 1개월 내에 뭐 신고하고 소명자로 함께 제출해라. 그리고 소득이 증가한 경우 같이 목록을 제출해라. 뭐 이제 이런 의무까지도, 회생위원회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그 요구 즉시 응한다.
그러니까 의정부지방법원이 욕을 먹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사실은 변제기간상의 뭐 변제율이 낮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그 요건이 충족되면 사실 넘어가면 되는 건데, 굳이 변제율이 낮다라는 자의적인 판단 기준에 의해서 조건들을 엄격하고 깐깐하게 이제 본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지역 간에도 차이가 있을 뿐더러 특정 법원에서 사건을 진행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불이익한 결과, 차별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좀 계속적으로 시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희도 뭐 부당한 보정 권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보정 권고를 이제 뭐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건 아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한다라는 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뭐 개시결정, 인가결정 났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면 저 조건부인가 아닌가요? 이거를 항상 많은 분들이 계속 궁금해하시고 불안해하시고 의문을 가지시는데, 저희 사무실에서 사건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도 해당 사무실에서 변제계획안을 전달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변제계획안에 시팡을 확인하시면 조건부인가인지 아닌지를 아실 수 있으니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변제계획안 시팡에 기타 사항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해당 없음이라고 체크되어 있는 경우는 조건부인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뭐 간혹가다 기타 사항란에 해당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들이 적혀 있는 경우는 있어요. 장래의 구상권 처리, 보증보험이라든지 보증인이 있는 경우는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조건부인가에 붙는 재산 목록 제출 의무라든지 소득신고 의무가 붙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조건부인가가 아니다. 조건부인가는 크게는 두 가지가 핵심적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재산 목록을 제출하는 거, 그리고 소득신고 의무가 부과되는 거, 그리고 소득이 증가되면 그에 따라서 변제금을 이제 상향하도록 하는 건데, 변제계획안 시팡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조건부인가가 아니니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